100%입니다. 리플이고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기나긴 횡보를 그리는 이유, 또 왜 이렇게 움직여 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면 모바일과 PC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맞게 들어오시면 된다. 핸드폰이시라면 이것만 누르면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컴퓨터라면 이것만 누르면 금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까지 지금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717원 찍었고요. 저가는 709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713.4원, 0.08. 장 시작하고는 눌렸고 끌어올리고 그러면 또 횡보예요. 또 횡보. 참 지겹죠.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일째입니다. 8일 동안 횡보, 8일간의 횡보. 이렇게 긴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횡보를 가지고 간다. 이것은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이 리플 안에도 고래들이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많죠. 리플 안에 제일 많은 게 리플 안에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얘네들이 왜 횡보를 그리고 있을까? 횡보를 왜 만들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래는 두 가지로 나뉜다 했어요. 황소 세력, 황소, 그리고 곰 세력이 있습니다. 곰 세력은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리고 이 황소는 이제는 올라가야 수익이 내는, 이 고래들은 같은 고래입니다. 같은 고래인데 얘네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가요. 얘네들은 롱을 걸고 얘네들은 쇼츠를 걸면서 움직이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지금 둘이서가 여기서 저 엄청난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 거죠. 치고받고 하고 있으면서 이 가격을 지금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 조작이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이런 횡보를 지겹게 만들어 놓으면 지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네들은 철저하게 노리고 있다. 이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먹고 나서 이제는 이 곰 세력이 물러나면 바로 이제 황소 세력이 등장하죠. 지금 곰과 황소는 싸우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는 황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슈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리플의 호재 엄청나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출시 전이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 전이에요. 아직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 전이지만 지금 했던 게 있죠. 바로 ETF입니다. ETF에 대한 이슈가 상당하고요. 이 ETF가 지금 벌써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이 ETF를 신청했고, 이 부분이 이제 SEC가 승인을 해준다면 이것은 ETF의 시대로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바로 XRP ETF로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근데 이렇게 왜 못 올라간 이유는, 횡보를 그리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가 있죠. 리플의 최고의 악재, 바로 소송입니다. 이 SEC와의 소송인데, 소송은 끝났죠. 소송은 끝났습니다. 소송은 끝났고 판사의 판결도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SEC가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지금 이 생떼를 부리고 있고, 생떼를 부리면서 항소 통지서를 냈죠. 항소 법원에 냈습니다. 항소 통지서를 냈고, 이 통지서가 이제는 항소 법원이 이 항소를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항소가 되는 거고, 항소가 됐다 하면 이제는 리플은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항소 소식부터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리플 사건에 대해서 이 SEC 항소는 나쁜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최대의 실수예요. 지금 이 SEC는 최대 실수.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도 리플 사이에서 4년 동안이었습니다. 4년 동안 진행 중인 소송이 가장 최근의 진전은 뭐다? 바로 과거 판결에 대한 23년 7월에 판결 났던 이 부분에 대한 이 SEC의 항소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게, 항소는 항소했어요. 항소 통지서 냈는데 이 통지서 안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많이 없어요.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증거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지금 누굴 껴넣습니까? CEO도 껴넣고, 또 리플 창시자 두 명 중에 한 명인 이 사람도 껴넣었어요. 껴넣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목록을 추가했는데, 어떤 목록을 추가했다? 바로 합의라는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 14일, 이게 이제 10월 7일 날 끝나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통지서를 내는 바람에 14일이라는 시간을 벌어들였어요. SEC는. 이 SEC는 벌어들였고, 이 14일 안에 이제 합의든
아니면 이제 합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장의 관측은 반반입니다. 합의가 안 될 거 희박하다, 거의 희박하다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얘네들이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취소를 이제 이 합의, 이 항소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 또 여기에 법원이 이것을 반려한다.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합니다. 이런 부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기각이 있고 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리플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플은 폭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TF 그리고 곧 출시될 스테이블 코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만 보더라도 폭발해야 될 게 맞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횡보를 그리는 이유는 바로 이 SEC, 이 항소, 이 나쁜 움직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용을 잠깐 보면 이 SEC 그 리플이 2차 시장에 판매될 때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또 항소를 원한다라고 나왔어요. 이 SEC가 이 부분에 항소를 원했고 이 SEC가 항소하면 리플로부터 더 많은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데 항소했다는 것은 이제 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증거가 없어요. 리플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SEC가 더 피해자를 더 만들었죠. 우리 투자자들. 얘네들 명목은 뭐예요? 바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움직이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항소를 했고 증거도 없이 항소하면서 피해자를 더 만들고 있죠. 우리 같은 투자자, 이 선량한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오히려 SEC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중요하죠. 이미 판사는 리플이 SEC의 현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 1억 2,500만 달러 이렇게 결정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8월 7일 날 결정했고 이 결과는 이 SEC가 원래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려던 했던 것에 94%가 감사한 거죠. 처음에는 20억 달러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 SEC가 요구했죠. 이 부분 여기도 나와있지만 벌금이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것이 94%를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리플의 승리다. 이건 가상자산의 승리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렇게 말한 부분. 또 이 항소가 제기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리플은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하락했지만 어느 정도에서 멈췄죠. 쭉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나서 이때부터 횡보를 그리고 있는 건 8일 동안 횡보를 그리고 있는 게 이런 이유다라는 부분이고 이 XRP는 리플의 독점 코인입니다. 항소가 승인되면 리플의 가치가 떨어질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의 경우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응책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현 시점은 정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보가 중요하고 이 정보 지금 리플에 대한 소식이 하루에 몇십 개씩 쏟아지죠. 몇십 개씩 쏟아집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 게 그만큼 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리플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은 지금 이렇게 몇 개 뉴스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리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걸 제목 보세요. 실수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제레미 호건이 얘기했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번 조치가 SEC 측의 실수였다고 말했고 또 이것은 이 사람은 리플에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 통지서로 인해서 아무도 이제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그 누가 얘를 챙겨주겠습니까? 이 SEC를. 지금 미국 정치권도 돌아섰죠. 미국 정치권도 특히 민주당에서도 돌아서고 얘네들 이 SEC한테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니네는 이제 이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를 해임해야 된다. 사임이 아닙니다. 해임시켜야 된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지금 현 정권이 민주당입니다. 바이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거죠. 이 SEC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이 항소 통지서 하나로 이 실수다라는 이유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SEC는 또한 특히 암호화폐 애호가들로부터 상당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엄청나게 지금 까이고 있죠. 이 SEC 자체가. 또 리플을 지원하는 XRP 거래하는 단체, XRP 군대라고 합니다. 이 아미들이 이번 항소가 이미 길어진 법정 소송을 끌고 가는 방법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한다. 14일이라는 연장을 한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지금 누구도 이제 리플은 당연히 승리했는데 여기서 합의를 봐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리플이 할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합의 안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으로 판단돼야 되는데 법은
분명한 기각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SEC 자체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하게 됩니다. 이 비공개 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제 SEC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비공개 회의합니다. 비공개 회의 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SEC가 취소할 각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항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뭐 지금 청원도 넣고 있죠. 청원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으로 청원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 SEC는 완전히 낙동강에 오리알이 됐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또 볼게요. 이 ETF 얘기를 할게요. 승인이 이제 ETF를 승인해야 되죠. 누가 승인해야 됩니까? 이 SEC입니다. 자, 참 딱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SEC가 냄새가 나죠. 확실하게 냄새가 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걸 내리고 자, 이거는 뉴스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SEC가 왜 항소 통지서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항소 통지서를 급하게 냈느냐? 물론 10월 7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겠지만 10월 7일 날 완료가 되는 기간이 있었겠지만 얘네들이 내는 시점이 상당히 오묘했죠. ETF 신청이 들어갔어요. 비트와이즈가 ETF 신청이 들어갑니다. S1 서류를 SEC에 제출했죠. 얘네들이 승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또 여기에 카나라인가요? 카나리 캐피탈이 또 신청했어요. 이 항소 통지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ETF 신청서를 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게 ETF 신청서를 두 군데서가 발행됐고 신청을 냈고 또 이제 나머지 메이저도 나오겠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바로 그레스케일은 ETF는 아니지만 XRP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 펀드가 이 그레스케일은 이렇게 항상 해옵니다. 먼저 펀드를 출시하고 이 펀드에서 이제는 ETF로 전환을 하는 거죠. ETF 전환하는 게 얘네들이 항상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 군데서 이 ETF를 신청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 SEC한테는 이제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 기간도 기간이었겠지만 기회다.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ETF에 대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합의 통지서를 내면서 시간을 벌어들이고 14일이라는 시간을 벌어들이고 이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한 일말의 작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SEC가 지금 이 기간이 어떻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ETF에 대한 기간 또 여기 이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도 SEC가 승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SEC이기 때문에 키를 가지고 있죠. 리플이 어쩌면 합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열고 봐야 돼요. 열고 어떻게 지금 리플 자체가 어떻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부분이 이 시점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보를 빨리 받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바뀐다는 거. 이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럼 이 기사 내용 좀 볼게요. 자, 승인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 문제다라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은 이 XRP ETF 승인 확률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나온죠. 그리고 또 아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들이 또 다른 회사가 XRP 지수펀드 바로 ETF 출범을 위해서 SEC에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신중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 왜 낙관론이 피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항소 통지서가 제출했어요. 통지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ETF를 신청한 겁니다. 그만큼 낙관적이라는 거죠. 시장은 낙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겁니다. 이 카리나 캐피탈이 일주일 전에 비트와이즈의 움직임에 이어서 XRP ETF 경쟁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이 CME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게 사상 세계 최고의 선물 거래소입니다. 이 선물 거래소 이 CF 리플 지수를 사용해서 자산의 가격을 추적할 현물 ETF 바로 XRP 상장지수 펀드 ETF 설립을 신청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래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냈고 자 또 이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단지 시간의 문제일까? 라고 나왔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승인이 될까? 이런 내용인데 투자 자문회사인 더 ETF 스토어 네이트 게라시 사장은요.
XRP ETF 승인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된다. XRP ETF 승인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상품이 결국 출시될 것이라고 시사했고, 또 그것이 출시 시기가 약간은 불분명하다. 이게 왜 불분명하다 말했습니까? 바로 이것은 미국 행정부의 변화가 없는 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부분.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직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여의 접전이죠. 엄청난 접전입니다. 이 해리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지지율 측면에서 3, 4%가 올라와 있는데 내려왔죠. 내려왔던 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SEC의 항소로 인해서도 눌린 겁니다. 이 지지율이 내려온 거예요. 트럼프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한테는 골든 크로스가 됐고 해리스한테는 데드 크로스가 돼서 지금 이 사람들은 상당한 접전입니다. 접전이고 좀 그렇지만 트럼프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죠. 머스크도 지금 엄청나게 트럼프를 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다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 또 크라켄, 코인베이스와 같은 여러 업체 거물급 기업에 대한 취한 일련의 집행 조치로 인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나쁜 평판을 얻고 있는 게 확실하고요.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바이든이 정책을 너무 잘못 핀 거죠. 잘못 핀 거고, 또 SEC 게리 겐슬러 의장, 이 사람도 리더십의 하에 이 기관은 뭐 업계 리더들의 집행에 대한 규제라는 비난을 하는 디지털 자산에 보다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고, 또 수십 개의 미 등록 증권에 나열했다. 그런데 취소도 많이 했어요. 이 게리 겐슬러는 이 부분 취소도 많이 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게죠. 24년 대통령 선거 누가 승리하든 간에 비트코인의 준비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지금 공화당이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입장이 다 돌아섰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이 SEC의 권한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디지털 자산과 긴장된 관계를 재정비하고 혁신 성향의 SEC 위원장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압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SEC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시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ETF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고래들이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다소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매집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SEC는 이 사건이 일부 판결에서 항소를 했던 부분, 하지만 이 XRP는 계속적으로 낙관적이다라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는데, 리플에 투자하는데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문제가 이제는 11월 5일입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선거일에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를 선택할지, 아니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하나를 선택하게 될지, 이제 이때가 관건인데, 이 두 후보 다 지금 뭐합니까? 내용 보시면 암호화폐를 챙기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다는 거.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코인 시장은 불장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리플이 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고래들이 유도하고 있는 바고, 이거 보시면 이 횡보하다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또 보면 어느 정도 또 감이 오죠. 횡보가 좀 길긴 하지만, 자 보시면 이 횡보를 하더라도 지금 이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리플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여기 이 박스권을 계속 지지받다가 끌어올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 박스권 지지받다가 끌어올립니다. 지금 현 시점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횡보가 좀 길긴 하지만 이 부분도 끌어올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크고, 이거 우리가 계속 삼각 패턴 얘기하죠. 이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은 이거는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짧게 보셔야 되죠. 지금 완벽한 삼각 패턴이 그려졌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 저점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왔어요. 이건 뭐다? 이제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면서 이제 거의 왔어요. 다 온 겁니다.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끌어올린다?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 전과 비교하죠. 전 부분과.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이
이 삼각 패턴을 그리고 끌어올렸을 때 이 삼각 패턴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제 이렇게 또 시작한 겁니다. 이 삼각 패턴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기간보다 상당히 이 기간이 더 길어요. 이때보다 길고 힘을 잔뜩 모아온 거죠. 힘을 잔뜩 모았다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폭발력이 이 전 고점, 이 전 고점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애널리스트 이것은 판단하고 있고 모든 애널리스트 다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횡보를 그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저점 매수. 이게 완벽한 저점입니다. 저점 매수. 매집은 아니지만 매집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기회라는 거 한 번 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확실한 수익권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전광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010-6531-7908 여기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 번호를 눌러 들어오시면 눌러서 8번입니다. 이 8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 번 한 번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 관리 그리고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를 제가 먼저 보내드려요. 이 비중과 구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받아보셔라. 문자를 받아보셔라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건 아니라도 이건 받아보셔야 됩니다. 비중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요. 아니면 50만 원을 투자해. 이것도 철저하게 나눠서 비중을 나눠서 내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왜 시드머니가 이게 왜 필요합니까? 머니 확보가. 어떤 코인이든요,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상승 하락을 하면서 눌러주면서 올라가죠. 눌림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눌림목이 발생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해야죠. 추가 매수해서 내 개수 늘리고, 리플의 개수를 늘리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높은 단가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뭐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 나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 또 구간,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매수 매도잖아요. 매수 매도입니다. 어떤 매수겠습니까? 저점 매수죠.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다들 알고 있는 단어. 이 단어인데도 막상 투자하시면 이게 이 타점 잡기, 이 타이밍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8번 누르기가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링크가 더 빨라요.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소 느릴 수가 있는데 이 링크는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링크 눌러 들어오시는 거, 정보 다 받으시는 거 다 받으시면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됩니다. 다 무료예요. 100% 무료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 무료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시는 것도 없죠.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거 수익만 꼭 챙기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8번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